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엉덩이 근육 둥근. 둥근은 예쁜 디테일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근육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허리, 다리, 무릎 등 몸의 전반적인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총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엉덩이 기억상실증입니다. 자,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엉덩이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자골이라는 뼈가 엉덩이를 지탱해 주는데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허리가 점점 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골이 아닌 살과 근육에 많은 엉덩이로 앉게 됩니다. 이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오래 앉게 되면 묵직한 근육에 신경이 눌려 신경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근육의 탄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엉덩이에 힘을 주려고 해도 어떻게 주는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엉덩이 기억상실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어야 가능한 실험인데요.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꾹 누릅니다. 손가락으로 누를 당시에는 엉덩이에 힘을 주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누른 후 엉덩이를 눌린 사람이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힘을 주었는데도 손가락이 튕기는 느낌이 없고 누른 채로 있다면 아쉽지만 엉덩이가 힘을 주는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엉덩이 기억상실증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운동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화 선수의 허벅지 둘레가 장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허벅지 둘레는 60cm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고강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의 무릎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120kg 이상의 무게를 넘고 스쿼트를 한다고 합니다. 120kg 이상의 무게를 드는 힘의 원동력은 엉덩이입니다. 물론 60cm 둘레의 허벅지도 한몫했겠지만 스쿼트는 엉덩이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만큼 스쿼트를 많이 하면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 벌려 서고 발은 몸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며 천천히 내려갔다 다시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가슴을 펴면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는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꼭 주면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내려가면 꼬리뼈가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동작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면과 대퇴 근육이 수평을 이루는 선까지 앉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은 내려갈 때 들이쉬고 올라올 때 내쉬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15에서 20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세트당 휴식은 30초 정도를 유지하면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런지입니다. 런지는 돌격하다, 찌르다 라는 뜻으로 펜싱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동작입니다. 펜싱 외에도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응용 동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 자신의 걸음 보폭보다 반보 더 나아가서 내딛습니다.
그런 후 몸통을 세운 상태로 나머지 다리와 함께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앉으면 됩니다. 이때 뒤로 위치한 쪽 다리의 무릎을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쿼트와는 달리 바닥에 닿는 기저면이 좁은 관계로 중심 잡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엉덩이를 키우는데 스쿼트보다 더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호흡은 스쿼트와 같이 내려갈 때 들이쉬고 올라올 때 내쉬면 됩니다. 횟수는 15회에서 20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하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서서 하는 스쿼트와 런지에 비해서 부상 위험이 적은데 효과는 스쿼트와 런지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무릎이 심하게 안쪽으로 몰려 있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스쿼트와 런지 동작과 같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은 고관절을 비롯한 무릎과 발목의 인대에 과부하를 주므로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브릿지 운동은 부상의 위험도를 최소한으로 고려한 가성비 좋은 엉덩이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을 보고 누워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시작하는데요. 두 팔은 벌려서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위치해 놓습니다. 두 무릎은 구부려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여 놓습니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쉼과 동시에 발바닥과 손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힘을 이용해 천천히 엉덩이와 허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립니다. 양쪽 견갑골을 뒤에서 조여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자극이 되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와 엉덩이와 허리 그리고 견갑골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목과 어깨의 유연성이 좋으면 응용 동작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엉덩이와 허리를 들어 올리면서 발꿈치를 함께 들고 양쪽 손바닥을 서로 깍지를 끼면 견갑골을 더욱 아래로 내려주는 효과가 일어나서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호흡은 엉덩이와 허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들이쉬고 내려올 때 내쉬면 되는데요. 운동 중에는 절대 호흡을 참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을 참게 되면 머리와 몸통의 압력차로 혈압이 올라가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횟수는 15회에서 20회를 한 세트로 하고 총 3세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아기는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무릎을 대고 네 발로 기어 다니죠. 그러다가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면 두 발로 서거나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인데도 엉덩이가 제대로 힘을 못 써서 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의자 생활에서 오는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앉아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활화 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체 운동은 더욱 필요합니다. 사실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앉아있자, 좀 더 편해지자라는 생각 때문에 엉덩이는 점점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엉덩이 근육, 맞춤 운동은 매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스쿼트와 런지, 브릿지 운동을 1세트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점점 늘려가다 보면 엉덩이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